자녀와 멀어지는 부모들의 치명적인 실수. 중장년의 경험과 스토리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들, 딸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노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네요. 젊었을 때는 내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나를 존경하고 따르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과의 대화가 줄어들었고 예전엔 고민 상담도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 앞에서 별말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바빠서 그런가 싶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문제는 내가 했던 말과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깨달은 자녀와 멀어지는 부모들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진 않은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과학적인 연구 사례와 함께 실천 방법까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내가 맞다는 태도. 저는 예전부터 부모가 인생을 더 많이 살아봤으니 내 말이 맞다 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아들이 30대가 되면서 회사에서 겪는 고민을 종종 털어놓았는데 제가 늘 이렇게 말했죠. 네가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 아버지 때는 더 힘들었어. 네가 너무 나약한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빠랑 이야기하면 괜히 기분이 더 나빠져. 그 말을 듣고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조언을 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왜 아들은 나와 대화하는 걸 힘들어했을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답을 원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다는 걸요. 실천 방법? 1. 아이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래서 내 생각은 이래 라고 바로 해결책을 주지 않는다. 대신 그랬구나. 내 입장에서는 참 답답했겠다 라며 공감해준다. 3. 필요할 때만 조언을 하고 대화의 주도권을 자녀에게 넘긴다. 이렇게 바꿨더니 아들이 조금씩 다시 저에게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삶을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는 태도. 딸이 대학교 졸업 후에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에서 어떻게 먹고 살래?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야지. 딸은 아빠 내 인생이야 라고 했지만 저는 아직 어려서 몰라서 그래 라며 무시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딸은 저와 점점 대화를 줄여갔고 결국 자신의 고민을 나한테는 전혀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딸이 여전히 디자인을 포기하지 않고 몰래 야간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강요할수록 아이들은 내 뜻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려 한다는 것을. 실천 방법?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건 안 돼 라고 단정짓지 않는다. 대신 왜 이걸 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며 아이의 생각을 들어본다. 현실적인 조언은 하되 결국 선택은 아이가 하게 한다. 그 후로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고 싶다면 내가 끝까지 반대하는 대신 현실적인 준비는 잘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자. 이 말을 했더니 그날 밤 딸이 제 방에 와서 고맙다고 말하며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진지하게 이야기해줬습니다. 다 널 위해서야 라는 말로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 우리 세대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러는 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화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기분이 어떤지는 관심도 없고 그냥 본인 말이 맞다고만 하잖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들의 감정보다 내 논리가 더 중요했던 거구나. 실천 방법? 1. 아이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 논리적인 충고보다는 그 감정을 먼저 인정해준다. 다 너를 위해서야. 대신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 3.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내 방식대로만 말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내 감정을 더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 그 말을 한 뒤 아들은 예전보다 더 편하게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어릴 때 모습 그대로 대하는 태도. 딸이 30대가 된 후에도 저는 여전히 그녀를 어릴 때처럼 대했습니다. 밥은 챙겨 먹었니? 돈은 모으고 있니? 위험한 건 하지 마라. 처음에는 그냥 신경 쓰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지만 딸은 점점 답을 짧게 하더니 나중엔 아예 귀찮아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이제 어른이야. 나도 내 인생을 알아서 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겐 언제까지나 내 아이였지만 그들에겐 자신의 인생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실천 방법? 1. 자녀를 하나의 독립적인 성인으로 대한다. 조언을 할 때도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이 존중하며 대화한다. 3. 필요하지 않은 간섭은 줄이고 대신 필요할 때 언제든 말해 라고 여지를 둔다. 그 이후로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다 컸다는 걸 내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언제든 힘든 일 있으면 아빠한테도 말해줘. 그랬더니 딸이 처음으로 저에게 먼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부모가 먼저 바뀔 때 회복된다. 무조건 내가 맞다고 하지 않기.
아이의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기? 다 너를 위해서야라는 말을 조심하기.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성인으로 인정하기. 자녀와의 거리는 내가 먼저 바뀌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자녀와의 관계를 고민하는 부모님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추가로 자녀와 멀어지는 부모들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과학적 연구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단순한 오해나 세대 차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심리학과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부모의 특정한 말과 행동이 자녀와의 정서적 거리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오늘은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와 멀어지는 부모들의 치명적인 실수를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넌 왜 그렇게 감정이 예민하니? 감정을 무시하는 부모의 태도. 과학적 근거. 미국 UCLA 대학의 심리학자 매튜 리버만 교수는 뇌 스캔 연구를 통해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뇌의 감정 조절 기능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아이가 속상한 감정을 표현할 때 부모가 이를 인정해주면 아이의 뇌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며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 일로 속상해? 넌 참 별것도 아닌 일에 예민하구나. 같은 말을 들으면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결국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실생활 적용 사례. 아들이 대학 입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인생 길어. 이 정도로 낙심할 필요 없어.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때 아내가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많이 속상하지? 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더 아쉬운 거겠지? 그 말을 듣자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서 너무 힘들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녀가 감정을 표현할 때 부모가 먼저 공감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천 방법. 1. 자녀가 감정을 표현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기지 말고 먼저 공감해주기. 그랬구나. 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속상할 수 있겠다. 같은 말로 감정을 인정해주기. 해결책보다는 감정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주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과보와 통제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아이를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완벽함을 강요하면 자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실생활 적용 사례. 딸이 대학 졸업 후 디자인 회사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해서 먹고 살겠어?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야. 딸은 제 말을 듣고 더 이상 저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딸은 이미 혼자 몰래 디자인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는 것을요. 실천 방법. 첫 번째, 자녀가 진로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 가 아니라 왜 그걸 하고 싶니? 라고 먼저 질문하기. 두 번째, 부모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하기. 세 번째, 자녀가 부모를 검열관이 아니라 조력자로 느끼게 만들기. 그리고 넌 왜 그렇게 느려? 비교하는 부모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아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뇌에서 자존감을 관장하는 부분이 위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비교하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존감을 낮추고 부모와 거리감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실생활 적용 사례. 아들이 시험에서 80점을 맞았을 때 저는 옆집 민수는 90점 맞았다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80점을 맞고 그래도 잘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음번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80점이라 아쉽겠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왔으니 잘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처음으로 다음에는 더 잘하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실천 방법. 첫 번째,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삼가고 자녀의 성장을 스스로 평가하게 유도하기. 두 번째, 비교가 아니라 아이가 지난번보다 나아진 부분을 칭찬해주기. 세 번째, 그래도 네가 최선을 다한 게 중요하지 같은 말로 성취 자체를 인정해주기. 네 번째, 엄마, 아빠는 내 나이 때 이랬어. 세대 차이를 무시하는 태도에 대한 과학적 근거. 미국 예일대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과거 경험을 지나치게 강요하면 자녀는 부모의 의견을 신뢰하기보다 시대가 다르다는 반발심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실생활 적용 사례. 아들이 회사에서 힘들다고 할 때 저는 너는 힘든 것도 아니야. 우리 때는 더 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힘들다고 하소연한 것이지 내 경험담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 후로 저는 대화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고민을 이야기하면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어때? 그랬더니 아들이 자신만의 의견을 길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천 방법? 첫 번째, 내 경험을 바로 말하기 전에 자녀가 원하는 것이 공감인지 조언인지 먼저 확인하기. 두 번째, 우리 때는 말이야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것 같아? 같은 질문을 던지기. 세 번째, 부모가 해결사가 아니라 조용히 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부모가 먼저 변하면 자녀는 다시 가까워진다. 자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기. 과보호가 아니라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 비교 대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기. 세대 차이를 강요하지 않고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부모가 먼저 변하면 자녀는 다시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공감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요. 감사합니다.